네, 저는 오늘 이게 언론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문화일보가 주말에 한번 썼고 동아일보도 좀 썼는데 언론이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보내는 핵폐수 관련해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 화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문화일보가 어제 오전 11시에 썼습니다. 북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북한에 있는 평산이라는 지형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38선 바로 근처에 있어요. 평산이라는 우라늄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 없이 서해로 방류했는데 이게 예성강을 타고 지금 서해로 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국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정성학 박사님이 미국 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사진들을 분석을 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 슬러지라는 곳이 지금 몇 년 새 늘어나고 있어서 저 슬러지가 예성강으로 유출이 됐는데 2019년에도 아마 저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게 아니냐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때는 파이프가 누수로 나왔고 지금은 사실 저 그 핵폐수 정할 폐기물을 북한이 근처의 저수지에다가 16헥타르를 파놓고 저수지에 묻히고 있는데 그 저수지가 이미 꽉 차서 34헥타르라고 합니다. 34헥타르의 대형 저수지에 묻히고 있는데 지금 저수지가 너무 꽉 차서 저 슬러지가 쌓이다가 예성강으로 나왔다. 근데 요점은 뭐냐? 북한이 2019년에는 누수로 나왔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는 대놓고 방류를 했다. 그리고 대놓고 방류를 했는데 저것이 방사능 수치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인체에도 굉장히 유해한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화일보 저렇게 썼고요. 동아일보도 썼어요. 정성학 박사의 그 발언을 빌어가지고 아직 주요 언론에서는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나 민주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왜 일본 핵 폐수라고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고 하면서 북한의 저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의를 하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그 오염수는 엄밀히 말하면 정화가 돼서 나온 정화수이고 저것은 핵 슬러지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기 포털 지도에서 예성강 삭제라고 얼음 로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 지도에는 있어요. 예성강이. 근데 우리 네티즌들이 하도 문제제기하니까 네이버 지도와 다음 카카오 지도에 예성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지금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예성강은 우리 그 대한민국 이제 임진강 바로 사실은 이제 위에서 이제 합류하는 강으로 굉장히 우리 뭐 남한 지역과 굉장히 이제 뭐 인접해 있죠. 그리고 네. 항해도 평산이라는 지역이 신씨 중에 이제 평산 신씨가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을 이제 중시조라는 평산 신씨 그쪽에 이제 평산인데 여기서 이제 우라늄을 이제 재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라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폐기물이 지금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어떤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예성강을 통해서 임진강을 경유해서 우리 한강 그 하류 쪽으로 지금 이제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만약 이런 어떤 것이 오게 된다면 아주 그 고농도의 핵 폐수가 우리 한강에 오고 그런 것들이 또 물고기와 꽃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지금 현재 좀 안심하고 있다. 네. 너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위험성을 인지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도 당시 후쿠시마 방류수였던 문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 저도 그 관련된 후쿠시마 특위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방송도 정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처리가 되면서 삼중수소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게 하고 또 엄밀히 말하면 후쿠시마에서 나온 그 처리수 같은 경우는 지구를 태평양 한 바퀴 돌고 오기 때문에 돌고 올 때는 한 4년, 5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게 과학계의 원자력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막상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도 하지 않은 게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태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김정은 정권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친북 어떤 정권이 스스로 지금 현재 자인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게 지금 우라늄 광산이 있고 우라늄을 정련하는 공장에서 이제 그 공장 폐수물을 내보내는 것인데 우라늄 그 자체로도 방사능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폐수물을 내보내지 않고 어떠한 그 고농도 그 기술에 의해 가지고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러한 기술력이 있을지 자체가 지금 의심입니다. 북한이 저수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수지가 꽉 차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단은 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조사라 그래서 그 파주 인근이나 혹은 강화도 인근, 백령도 인근에 가서 그 서해물이나 혹은 예성강, 임진강 주변에 가가지고 방사능 수치라도 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 리비티님도 이제 또 감사합니다. 후원을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태성님이 제가 어떻게 또 이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눈썰미가 참 좋으시네요. 네. 자,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각각 그 우리나라 해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설치했죠. 포인트를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북한 수역의 문제는 이게 실시간 어떤 모니터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와 그다음에 이제 해역을 또 관리하는 또 국토부 등은 신속하게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지금부터 훨씬 더 강화를 해서 실시간 어떤 방사능 관련된 수치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북한에 항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사능 수치가 그 서울하고 송도, 뭐 춘천 이 정도인 거고 북한 인근에 있는 방사능을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원픽 소식을 낱낱이 국민의힘에서 이슈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원픽 홍석준 의원님이 준비하신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